진짜 범죄자 김건희가 그렇지. 주가 조작한 거 지금 음성 녹음 파일이 수백 개가 확보됐대요. 네, 지금 서울 고검 재수사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특검 이제 발동되고 나니까 갑자기 불 붙었어요. 서울 고검이 파면 이후부터 하고는 있긴 했지만, 그래서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가 새롭게 확보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했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그쪽이 많은 수익금을 원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이 메인은 2차 주가 조작. 여기가 진짜 엄청난 주가 조작 그 혐의가 있는 곳이고 관련자들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시기에 녹음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검찰이 웃기잖아. 이걸 왜 이제 와서 확보해? 아니 미래에셋 증권을 왜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냐고. 그때 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금 압수수색해서 확보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벌써부터 다 이전에 다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압수수색 쇼를 한 다음에 재수사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특검이 곧 진행될 것 같으니까 검찰이 주도권 잡으려고 김건희 신병을 자기가 먼저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진척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검찰발에서 흘러나왔다는 게 너무 좀 약간 추정이 되는 게, 이 녹음 파일은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이 녹음 파일은 최초 문재인 정부 수사팀과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약간 얼마나 자랑하듯이. 강조를 하든지 새로운 증거입니다. 새롭게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네. 증거입니다. 뭐 어디서는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모킹건이 그러니까 왜 이제 나와? 사실 그 통정매매 있잖아요, 최은순이랑. 네. 아주 엄마랑 딸이랑 계속 돌아가면서 매매했었던 거, 그게 스모킹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스모킹건이었어요. 국민들은 3년 전부터 알고 있던 스모킹건을 검찰은 왜 이제서야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이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증거가 스모킹건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수사 상황이나 거기에 나오는 김건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돼서 그냥 기소하면 되는 사건이었어요. 실제 주포의 증인도 있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김건희가 다 알고 있었고 김건희랑 통화했고 막 이런 얘기들 다 나와 있었던 거잖아. 네. 근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혐의 처리했어요. 맞아요. 뭐라고 무혐의 했냐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그래서 지금 고검에서 다시 재수사 지휘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면서 또 스모킹건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스모킹건이 한 수만 개 나와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확실히 부실 수사잖아요. 부실 수사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부실 수사를 넘어서 사실은 덮어준 거기 때문에 공모한 거거든요, 검찰이. 맞습니다. 근데 민중기 특검 들어서고 나니까 마치 바람에 아주 휩 눕듯이 이렇게 증거를 내놓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 이런 게 막 줄줄이 나오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진짜. 진짜 우울할 것 같긴 그리고 해요. 이거 다 확보하고 있었던 거 검찰이 알고 있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준 건데 이제 와서 그때 확보했던 자료들을 공개해? 네.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이번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 국힘당 의원 김대식 이 사람이 나와서, 아니 우리 국모 얼마나 힘드셨겠냐. 우리 국모님께서 한때는 국모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소설 쓰고 있어요, 지금. 공감 능력이 꽤 뛰어나신가 봐요. 영상 한번 보시죠.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네, 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러는데 네. 한때는 국모였잖아요. 어떤 의도든 떠나가지고 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국모입니다.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하여 이 사회가 가혹한가. 저희가 국모를 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모를 선거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국모라고 부르고 지금 혼란스러운데 뭐 간신배들 아닙니까? 조선시대 사나 봐. 왕조 국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국모 정도로 모신 게 아니잖아요. 여왕 모시듯이 온 공기관이 총동원돼서 김건희의 비리 특혜를 덮어주고 추진해주고 이렇게 진행되고, 뭐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김건희 변호사로 활동하고 검찰청에도 김건희 변호사들이 득실득실하면서 무혐의 준 거 아닙니까? 네, 집사를 민정수석으로 네. 두고. 네. 국모가 아니라 여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국모 운운할 거면 진짜 엄마한테 잘해라. 너. 니네 엄마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가 국모라고, 아니 우리 국모였던 분이 얼마나 네.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김건희를 엄마로 모실 정도면은 진짜 자기의 엄마한테나 잘하세요. 네. 진짜 인생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간신배들 아닙니까? 김건희를 보고 국모, 우리 국모
대한민국의 국모다.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결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착각입니다. 지지자들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아주 지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산병원 이것도 논란이 있죠. 특혜 입원이다. 네, 의료 대란으로 진료가 미뤄진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김건희가 이 우울증과 과호흡으로 입원한 걸 두고 병원의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특혜 의혹을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해야 된다. 특검 앞두고 꼼수치는 게 뻔히 보인다라는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아산병원이라는 데가 그 종합병원이라서 입원하기도 어렵고 그쵸. 외래 진료 받기도 어려운 그렇죠. 곳이라잖아요. 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외래 진료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갈 때 3차 병원이기 때문에 1차, 2차 다 검진 받고 가잖아요, 사실은. 그거 안내서 없으면 못 갑니다. 네. 뭐 미리 받았다는 거고 당일 입원하셨다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특혜겠죠. 그리고 지금 중증 암 환자들이라든지 이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사실 의사진들도 아직 다 그 복귀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진료도 다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나 빨리 입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김건희는 하루에 100만 원 하는 VIP 룸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거기는 늘 비어 있다는 거죠. 특실이니까. 이게 특혜잖아요. 그쵸.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진료를 못 받고 입원도 못 하고 진짜로 아픈 사람들인데 정말 중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김건희가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이 100만 원씩 내고 VIP 룸에 입원시켜주는 게 이게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아산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예전에 그 캄보디아에 김건희가 가서 그 안고 있었던 로타라는 친구 사진 찍은 친구. 네, 그 네. 친구를 이 아산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심장 수술을 시켜줬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친한 관계 아니에요? 아산병원이랑? 아산병원이 김건희랑 윤석열 뒤를 봐주던 그 병원인 거잖아요. 네. 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이 입원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3차 소환 통보 받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 전에 3차 소환 통보를 받고 간 거래요. 그러니까 명확하잖아. 네. 체포 안 되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아픈 척하면서 1차, 2차 출석 요구서 보내고 대면 조사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대면 조사를 안 나갔다는 겁니다. 안 나가는 거죠. 하기로 했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전날이죠. 민중기 특검이 임명되면서 특검이 가동되려고 하고 그리고 3차 소환 통보가 오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디로 가요? 경찰서로 갔어야 되는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산병원도 이거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입원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구술해라 그냥. 이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잖아. 진짜 아픈 분들이 못 들어간다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물을 못 쓰니까 못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관자에서는 네. 물을 맘껏 썼는데.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어렵지. 그러지, 어렵지. 자, 그래서 김건희는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라 경찰로 출두할 때다. 그리고 출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민중기 특검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리 후보 공격하는 주진우 얘기 좀 아까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주진우가 김민석 총리 주진우는 자산이 70억이에요. 네, 70억. 김민석은 얼마죠?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70억이 2억을 공격하고 있는데 너무 뻔뻔하죠. 네. 주진우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김민석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 14명이 빌려준 거다. 잘 살아왔다는 거죠. 너는 그런 친구가 없는 없나 거죠. 봐. 네. 이건 우리 엄마도 이렇게 빌려요. 네. 우리 아빠도 이 정도는 빌릴 수가 있어. 민망해서 잘 못 빌리는 거지. 근데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런데 네. 주진우 머릿속에는 이건 김민석이랑 아주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준 거다. 네. 다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만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진우가 갑자기 난데없이 주진우 재산이 털리기 시작했잖아요. 난 제일 충격받은 거는 네. 그 아들 재산 있잖아. 네. 2005년생으로 벌써 7.4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갖고 있는데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30개의 계좌에 나눠서 예금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5천만 원씩? 네. 네. 아니 김민석 총리 후보보다 돈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아들이? 부럽잖아. 부럽잖아. 김민석 총리 후보 너무 이 돈 뭘 또 갚느냐고 너무 고생했더라고. 자, 네. 그럼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거야. 그럼 어디서 났는데요, 이 돈? 아니 뭐 아까 김민석 의원은 몇 년 만에 얼마가 늘었다고 했는데 너는 7개월 만에 2.4억이 늘었잖아. 이게 아니 진짜 본인 재산을 생각하고 공격을 하던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요. 너무 뻔뻔. 이거 조금만 파도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그러니까. 뻔뻔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너무 민주당이 박선원 의원이 참 잘한 게 이때까지 방어에만 신경 쓰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요. 사실은. 예.
프레임이 너무 딱 좋아. 전환이 네, 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주진우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잖아요. 아들한테 증여한 거 아닙니까? 증여세 안 물려고 그것도 쪼개기 증여한 거예요. 쪼개기 증여. 네. 그 계좌마다 4,500에서 5천만 원씩 그 최다 그 금액으로 아니 근데 원래 한 사람당 30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을 어. 저축은행까지 끌어다가 은행을 만들었다는 거야. 와.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 계좌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 한 100개가 있었어. 네. 우리가 더 만들 수 있었어. 어. 그러면 한 100억도 물려줄 놈이에요. 와. 그러면 이 아들부터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주진우는 이런 얘기를 입에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 정말 이런 자들이 2억 있는 참 진짜 김민성 총리도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지독하게 돈을 안 모았어. 2억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듣고. 와 2억 진짜. 아유, 진짜 이걸 공격이랍시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 열받는 거는 전두환 있잖아요. 네. 전두환 추징금 내고 죽었습니까? 끝까지 안 내다 죽었어요. 안 내도 된다는 건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끝까지 미루면은 그냥 그게 쌓여가지고 죽으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세금 파산이랑 그런 게 비슷한 없나 거구나. 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개인 파산 신청하면은 안 내도 되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전두환이 자기 통장에 28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뺏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명의를 돌려서 이런 놈들도 있는데 김민석 의원 사실 이거 되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납부를 해서 2억 1천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꼭 국무총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이렇게 말고. 지독한 사람이 총리 돼야 돼요. 네.